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부부죠. 나는 누구냐고. 아 진짜 잘 몰라? 잘 모른다니까. 신랑, 신랑 없어. 남편. 없어. 근데 이거는 연하에 우리 집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적 능력을 표현한다면 3살이나 4살 자식들은 이름도 모르고 저를 아저씨라고 그래. 정말 좀 아픈 거 알아. 남편을 아저씨라 부르며 남편 따라 웃고 또 남편 따라 우는 이 부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종시 연동면 명항리에는 소문난 인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안희성, 임유숙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댁은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합니다. 아내는 왔다 갔다 방해만 하죠. 3살 먹은 애가 엄마 청소하면 얼쩡거리든 말이죠. 여기 들어 이거. 그거도 있지. 응? 아이고. 나가라라. 내가 해줄게. 뭐야 이거? 들어. 아 이거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감독관이 겸 걸리적거리. 이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거 밟고 다닌다고. 재미 있으니까. 아내 임유숙 씨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를 계속 살피는데요. 1등이면 내가 1등이지. 네가 1등이야? 어디가? 여기잖아. 나와. 아이고, 나 이 사람 참. 혼자 돌아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형차가 밖에 있지? 어디 가지 마. 네. 나가세요, 어디를? 말도 못해요. 문 여는 소리가 안 나. 그래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대문 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밖에 없어? 이 양반이 또 어디 갔어? 잠깐만. 헤이. 나가지 마. 잘못해줘. 응? 아이고 집에 좀 있어야지. 그래 간 떨어질 뻔했잖아. 아이고. 야 숨 넘어가. 숨 넘어가. 아이고. 아내는 본인 이름도 잘 모릅니다. 청소하는데 곳에 빠져나가면 그래. 아휴. 나 이렇게 하면 언니들한테 마저 주고 당신 어디 가면 먼저 버스 타고 오다가요. 갑자기 없어진 거야. 나는 그 처음 당한 일이랑 동네 어르신이 야, 네 쳐 내렸다. 아유, 그 어르신 안 했으면은 나 그냥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내렸는지도 모르고 환장할 뻔했어요. 수고했어. 남편은 아내를 2번이나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요. 들어와, 청소나 하고 저기 하게. 앉아. 잘한다. 됐어요. 손.
세수해야지 세수.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그만해. 아니 한 번 더. 진짜, 이씨. 10,000원 줄게. 세수. 그래.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이제. 머리. 안 돼, 그거는. 왜? 아니, 미쳤어? 아, 왜 그래? 아니 시원하게 머리 지금 땀이 잔뜩 났잖아. 잠이 나. 놔. 치매 환자인 아내는 씻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머리 감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네요. 이리 와. 나가라고. 내가 그랬어 내가. 왜 끌려갔어? 아니 그냥 했어. 미쳤냐? 다 벗고 상태에서 머리 아우 말도 돼요. 그냥 머리 올라가려면 그냥 벌써 얼굴에 공포에다가 그냥 우는 거. 그것 때문에 뭐에다가 뭐를 울어? 이것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시설에서 있는 분들이 그걸 시킨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고. 잠깐만. 하나라고 있어? 임유숙 씨가 치매 판정을 받은 건 5년 전. 51 되던 해였지요. 너무도 젊은 나이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마누라, 아이 이쁜 마누라, 아이 왜 때려? 야야야 딱 놓고. 어? 아내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지금도 눈치껏 화장실을 보내야 실수를 안 합니다. 가스가루. 뒤처리는 항상 남편 몫이죠. 일로 와봐, 항상 나봐. 앉아놓죠? 변기 확인하고 이 뺐나 안 뺐나. 저기 뺐나 안 뺐나 확인하고. 그리고 물 내리고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죠. 뒤처리를 해줘야 이제 다른 사람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우찬이가 오고 좀 아들한테 되게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좀 약간 구박을 했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조금만 화를 내면 우니까 주눅이 들으니까 그걸 못 보겠더라고. 죽어도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환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죠. 환자니까 아니, 당연한 거지 뭐. 세월이 거꾸로 흘러 아내는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남매의 5번째로 태어난 아내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누구요 누구? 되게 이뻤었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살면서 정이 들었죠. 이때는? 아이 둘 키우면서 남편이 하던 인쇄업이 어려워졌지만은 아내는 그저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죠. 애들한테는 그냥 한없이 너그럽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이 가족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뭐 누구 친구 사귀고 이런 걸 좀 못했어요. 잘 봐봐. 이게 누구야 이게? 뭔데? 이게 누구세요 이게 누구십니까? 그 뭐여?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 누구요? 이 사람이지요. 이미숙이잖아 이게. 이미소. 이미숙 누구요? 나. 그러니까 이게 이미숙이 맞고 응. 이건 누구요? 너. 너가 너. 신랑 보고 너가 뭐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는 게. 이게 형찬이고 이건 우찬이잖아. 모르겠어? 기억 안 나? 돼지. 돼지 같은 시작. 이름이네. 돼지. 생땅. 임유숙으로 25년 그리고 아이들 엄마로 25년의 세월이 아내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헌데 치매 환자들에게도 감정은 끝까지 남아있다는군요. 좋아해주면 편안해하고 또 화내고 구박하면 주눅이 든답니다. 왜 아버지 나오지도 않으세요? 취업 준비하느라 도시에서 자취 중인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야. 이변이 와서 자리 받고 낳친. 뭐 아들이 좋아? 아내가 남편보다도 더 편안해하는 사람이죠. 뿡뿡. 잘 있었어요, 어머니? 나 이뻐요. 나 누구요? 몰라. 왜 나 여기야? 우찬이에요, 우찬이. 우찬이요? 응. 가 그럼. 어딜 가요? 저기 네? 아들. 아들 없어. 아들 없슈? 어디 갔어?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아, 어디 아들 가슈? 어디가 가기는 왔다고. 아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아유 날라가. 어머니. 응?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저 누구요? 그러면 항상 우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친하게 편하게 지내는 건 있어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못 알아본 지가 한 1년 됐어요. 그렇죠. 우찬이를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가족인데 그 가족이라는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나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가까운 사람. 나보다 먼저라니까요, 자식이. 지금은 참 이렇게 웃고 있지만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올해 아들은 취업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돌보느라 아버지가 일손을 놓은 지 한참 됐기 때문이죠. 안녕. 안녕. 안녕용용용용용용. 아들 힘내라고 좀 해줘요. 아, 네? 나도 좀 해주라. 제가 오면은 제가 아버지보다 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서 옆에 있어드리면 또 이제 표정도 더 밝아지시고 이제 또 같이 놀러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 보이시고 더 건강해 보이시고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이제 그러려고 왔죠. 무서워라. 아, 뭘 그렇게 저게요. 아, 나 정말 신경 쓰네. 둘보다 셋이라 행복한 날. 옛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내는 가족이 주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예쁜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치매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첫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시점을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통 2년 반 정도가 경과된 후 병원을 찾게 된다는데 아내도 병원을 찾았을 땐 뇌가 많이 위축된 상태였죠. 아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은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예, 저기 석창포 있어요, 석창포? 석장포. 예. 지금도 병원 다니며 약도 먹지만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무척 빠릅니다. 치매 같은 거 예. 우리가 있으면요, 용안육을 사다 대리는 예? 용안육. 저 용안육. 우리나라 고용같이 생겼어요. 고염. 우리나라 고염. 용안육은 맛이 단데 비기 잘 돌게 하네. 삐졌어? 건망증과 네. 정신증에 효과 있는 약이면서 정신 또한 좋게 하네. 용안육이요? 요걸 갖다가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치매에 좋다는 건 전부 구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잘 돌게 하고 이 예. 약이 좋은 약이에요. 예. 다 해줘야지. 지금 뭐 이 사람한테 뭐 아까울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뭐 지금 응? 물론 가진 것도 없지만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죠. 최선을 다 해야지. 뭐 내가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동반자인데.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다음 해에도 올해만 같기를 남편은 바랍니다. 지가 해줄게. 치매 아내를 돌보는 건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정신적인 피로감이 더합니다. 처음에는 참 화도 많이 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고, 왜 못하느냐고 구박도 했지요. 끝내주네. 진하네. 이게 홍탄막.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먹어봐. 일단 먹어봐.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 대신에. 차갑어. 그러니까요. 이거. 뜨거워. 그러니까 요리 짓고 먹어. 괜찮아. 안 뜨거워. 그렇게 안 뜨거워. 조금. 뜨거워. 여기다 놔 그냥 여기다 놨다가 얼른 안 먹어. 아이 먹으라니. 안 먹는다니까. 나 울어? 울어? 그럼 이거 안 먹으면 울을게. 얼른 먹어. 아이, 괜찮지? 아유, 몰라, 씨. 아들 더럽게도 없어. 가위바위보. 그 가위바위보. 처음에는 무조건 가위내니까. 뭐야 이거? 한 모금 요거 먹으면 돼. 얼른. 잘한다. 아 박수. 아이고 이뻐 양반이 죽으러 간다. 이젠 아내를 다루는 남편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아유. 30분이나 걸렸지만 결국은 다 먹였죠. 아유 말로 집사람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욕심이지 뭐. 내 욕심. 아유 애 먹이네. 요 카레는 얼른 만들어서 밥이나 먹여야 되겠네. 조그만 얼굴로 바람 그 수가 한밤에 잘하느냐. 살림을 도맡아 한 뒤로는 남편 안희성 씨는 아내의 빈자리를 많이 느낍니다. 요거다요. 강황을 조금 타야 돼요. 강황. 좀 많이 타는 거, 약간 많이 탄 거 이게. 이상해 냄새가? 이거 이 사람은 맛있어. 만들어 놓으면 맛있어. 카레 얼마나 맛있는데. 뭐가 있어, 씨. 왜 맛이 없어? 어이구. 아이고, 꼬불꼬불하네. 아내처럼 깨끗이 치우고 사는 것도 아닌데 주부의 삶은 여간 고단한 게 아니더군요. 집사람 뭐 반찬 저기 한다 구박이나 했지 뭐. 보통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별수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이렇게 아프면 후회해요. 이거 TV 진짜 보시는 분들 후회하기 전에 아내한테 잘해요. 난 지금 속으로 울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걸. 와 많이 먹자. 와. 파 카레. 삼시세끼 밥해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남편은 그 삶이 느껴집니다. 많이 먹어. 어? 맛있게. 또, 알았어. 혼자 먹어, 혼자. 그래 알았어. 다음에도 맛있게 해줄게. 아, 뜨거. 뜨거? 어때요? 맞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 집사람이 위에 먹고 나서 맛대가리 할 수 있다고. 빨리 먹게. 얼른 빨리빨리 내놔야지. 내가 먹지. 이 사람 정신 가끔 들거든요. 그러면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 아유 미안해요. 그런 소리 해요. 가끔 마음이 찢어져요.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거는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미안하다는 소리가 아우 난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2만 명.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죠.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부부 간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족 자조 프로그램인데 우리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정보도 공유하시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친구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치매센터에 모인 환자 가족들은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합니다. 아저씨 그냥 얼굴에 써있네. 힘드신 것 같아요. 저요? 대단히 힘드신 게 보이시네. 첫째는 제 몸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할머니 뒷바라지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거울 쳐다보고 자기 영상이 거기 뜨잖아요. 자기인 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올해 80인 강찬주 씨도 중증 알츠하이머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벌써 5년째. 일곱, 그동안 부부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덟, 아홉, 열.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해 다시 운전을 시작했고 두 부부가 모두 10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치매 교육을 다니는 것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됐죠. 저기다 힘을 볼까? 이거. 그렇지. 이거 갖고. 아내는 대부분의 인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찾아주시고. 거기다 놓는 거 아닌데. 네? 됐어요. 혼자 집을 나가 찾아오지 못해 여러 번 고생도 했지요. 이거 오른손으로 딱 쓰면서 우리 안 식구가 외부로 자꾸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 오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느라고 잠근 거예요. 청와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청환 기자. 네, 청와대에는 대변인은 또 정경련 수의사 오차과 관련해 집에 애들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아이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먼 창밖을 보면서 말이지요. 애들 나간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들어온 놈도 있고 밖에 나가 있는 놈도. 우리 애들이 자기가 지금도 키우고 있는 애들로 생각해. 옛날에 살아서 다 커가지고 한점 가서 따로 집 살고 자꾸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알아 지금. 자꾸 없으니까 자꾸 바깥에 쳐다보면서 참 슬픈 일이야. 슬픈 인간으로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남은 생애 소명이지만 불편한 몸으로 환자를 돌보려니 참 남편 강찬주 씨는 때때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봐. 안경 몰라 안경. 에휴. 그것만 안 만지고 다른 건 다 만져. 근데 속이 터져 그런 때는. 여기 안경 여기다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어디서? 그래서 자기 그 앞에 있잖아. 이상하게도요. 다른 건 다 만져. 그것만 목조물만 안 만져. 아유 그 옆에. 이게 안경이에요. 이런 때는 아니 막 열이 터진다니까 터져. 아주 가슴이 터져. 아내가 아프면서 부부는 서울집을 팔고 세종 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옛날 집이 자꾸 생각나는지 아내는 해가 지면 집에 가자고 합니다.
여기요? 집에 가서 자는데 또 와 여기 와요? 아니 왜 집에 가? 이게 여기가 집인데 여기가 집이요. 서울 집 팔고서 이사 하는데 뭐. 아무리 설명해도 반복되는 일.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내 김수자 씨는 몇 년 전 어디쯤에서 길을 잃은 걸까요?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본인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간다. 자기 남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작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참 괴로워요. 막말이 나와요. 행정직 공무원으로 또 보건교사로 일했던 부부는 삼남매를 짝지워준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배쪽 같던 남편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사람. 이제는 남편인 내가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만 아프면 됐지 자식들한테도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이거 자세한 거 알아본 지들도 가슴이 아플 거 아니야. 나 혼자 아픈 게 차라리 낫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원 바쳐온 사람이니까 평생 불쌍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저 사람이 아픈 거 반만 아프고 반을 나를 주던가. 요즘은 광역 치매센터를 이용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강찬주 씨도 기본적인 집안일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건 참 벅찬 일입니다. 매일 아내가 실수한 것을 치우고 아침을 차리고 공원에 나가 산책하고 때때로 치매 교육을 받고 강찬준 씨는 아내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국물 좀 먹어. 또 숟갈로 밥 떠요. 자식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매번 반찬까지 올려주면서 말이죠. 아침에 이렇게 차려놓고 밥 먹어서 일어나서 밥 먹으려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니까 밥 먹는 게 편찮아. 그럼 막 강제적으로 그냥 먹이는 거야. 그냥 깔깔한 거야. 아, 먹어요. 아주 가끔 아내가 남편을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됩니다. 살다 보면 엇박자가 되기 일쑤죠. 아버님이든 남편이든 지금 옆에 있어주는 이가 아내에겐 소중합니다. 장마비가 끝도 없이 내립니다. 빗줄기가 거세지기 전에 일찌감치 운동을 마치고 온 안희성 씨.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굳으면 애들이 더 난리를 피운다고 하죠. 괜찮아? 아내도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이거 우유 동그란 거는 또 응? 괜찮냐고. 뭐가요? 밥.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아내는 살며시 남편을 살핍니다.
어디 가시게요? 나가려고요. 잠깐만 나가 문 잠그고 있어. 왜 나갈게요? 어딜 나가려고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했어? 아니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 못 찾아오잖아. 자꾸 나가려고 그래. 일리 줘 젓가락. 이거 젓가락.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갖다 놓지. 모자는? 야 가져가 야. 하나만 쓰면 되지? 요즘 남편은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내가 밤에도 잠을 길게 자지 않아 같이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나가라고 하는 게? 앉아. 내가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들어놔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듣고 말 전혀 안 들어요. 배신감 같은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번 내버려둬 볼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한번 응? 나가게 놔둬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비가 오니 심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유숙 씨를 위해서 남편이 종이와 펜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면 내가 10,000원, 50,000원. 이거? 다시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썼어? 네. 뭐라고 썼어요? 이거 밑에. 여기도 뭐라고 썼어? 여기 뭐라고? 남이성. 아니. 남이성이요? 이거 읽어봐. 뭐라고 썼어 여기? 남편. 그 다음에 안희성. 오 좋았어. 야 우리 마누라 잘한다. 남편 소리 듣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응? 아이고 진작에 이거 좀 더 각인시켜줄 걸 그랬나 아니면 좀 더 잘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은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살거든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를 딱 한 번밖에 안 해봐. 그게 조금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한참 뭐 표정 바뀌면 안 돼. 우는 거 아니야. 내가 울면 이 사람이 울어서 안 돼요. 나를 울리지 마세요. 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예? 따로 울지 말고. 에이 이 사람 왜 그래 또. 에이. 뭐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울고 싶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만 남아있는 아내는 남편의 슬픔을 누구보다 금방 알아채니까요. 눈물을 안 보이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건데? 가지? 오랜만에 아내가 옛날처럼 차려입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지요. 괜찮죠?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하면은 몸도 아픈데 옷이 좀 후들근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 샀죠? 있는 거 다 털어 살게요? 그럼 나도 하세요. 뭐. 아내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후로 남편은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는 아내를 보기 싫었거든요. 둘이 있을 때야 좀 지저분해도 아내 편한 대로 놔두었지만 모처럼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전보다도 더 이쁘게 단장을 해주고 싶은 것이 남편 마음입니다. 아이고 나 뒤진다. 씨. 어떻습니까? 유숙 씨 이쁘죠? 뭐냐고?
야, 이 머리까지 하니까 이쁘네. 응? 어이구야. 아주 더 젊어 보이네. 더 젊어 보여. 이거 앞에 좀 더. 아이고 나 좀. 아, 주머니 손 넣지 마. 손 나 넣지 마세요. 가죠 지금. 오, 가야지. 결혼식장에 가야지 그럼. 아이고 왔어. 잘 지내시오? 왔어 맞아. 아내는 형제 많은 집안의 딸입니다. 이남 육녀의 5번째. 다들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걸 알지만 가족만은 기억하리라 내심 바라고 있지요. 누군지 알아? 나 알지 않아? 너 안다고 했잖아. 알지? 누구야? 엄마 같은 맏언니는 유숙 씨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해봐, 야. 아저씨, 네 아저씨. 말로 마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족들은 표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뭐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죠. 뭐 젊은 저기에 그냥 그런 저기가 왔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렇지. 엄마 하지.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더 나빠지면 외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아내가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길 남편은 바라봅니다. 아직도 조금 약간은 걱정스러워. 왜냐면 동서들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피해라도 갈까 봐. 아내 스스로에게 임유숙은 없어진 사람이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임유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뀝니다. 우리가 계절에 익숙하듯 치매도 익숙해지면 두렵기만 했던 일들도 대처할 수 있게 되지요.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기보다는 환자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자 씨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약 한 5m 정도의 거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골반 골절이에요. 완전 나가가지고 인공 골절로 넣었어요. 미안해, 이제 왔어. 알지? 화났었어? 아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제 이제가 갔잖아요. 저자 방에 가서 할아버지 찾더라고요. 네. 며칠 떨어져 지낸 것도 아닌데 강찬주 부부 만남부터 애틋함이 묻어나지요. 끝까지 가는 거야? 두 사람은 처음 떨어져 지내봅니다. 돌봐줘야 할 사람이 없으니 홀가분할 법도 한데 아내의 빈자리가 남편에겐 너무 큽니다. 천천히 창문에다 대고 아내도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양반이 몇 시간 나 떨어져 있다가 얼굴 보니까 그리움에 지쳐 있다가 이제 손 잡는 거야. 좀만 타고 걸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건 참 힘이 나는 일이지요. 더 힘있게 돌려요. 더 힘있게 돌려. 더 해야 돼. 잘하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잘하네 오늘. 잘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다고요. 외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편쳐.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나 불안하고 차라리 와서 보면은 그런 대로 마음이 편해요. 세상살이 누가 뭐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지요. 강찬주 씨는 하루빨리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파도 내 옆에서 아팠으면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내 다리를 주물러준 후에야 남편은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나 올게. 자, 데려오니까 이거 놨어요 가지. 이거 놨어요. 이거 안 놨고 집에 가면 안 돼. 나 혼자 있어야겠네. 그냥 있어. 괜찮아. 내가 오니까. 그럼 내일 올게. 내일 아침에 올게. 내일 아침에 올게요. 발 뻗어. 여기서 하라는 대로요. 두고 가려니 애달프기만 한 사람. 50년을 함께한 아내라 그렇겠지요. 양 같은 사람인데 참 순호야. 차라리 버처거나 사나운 여자 같으면은 그게 괜찮은데 순하게 얘기하니까 더 안타깝죠. 젊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앞섰었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이에요. 정. 사랑은 감춰주고 정이 앞서가야 이제 커지고. 명항리 인꼬 부부에게 모처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우찬이가 떡하니 취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기 한 부분만. 모처럼 맛있는 점심도 먹고 새로 옮긴 자취방도 구경 왔습니다. 일단 수능 시험 봐갖고. 안녕. 아들은 부모님을 위해 선물도 준비했다네요. 떨려. 아버지 이거 말 먹게. 네,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뭐요? 다음 주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다음 주에? 네. 언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이거.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 내가 집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자식 손을 빌려서 가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주도 여행을 꼭 보내준다고. 왜냐면 집사람이 비행기 타고 싶다 그렇게 나한테 노래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찬이가 듣고 지가 이제 돈 벌면 해준다더니 벌써 준비를 해놨네.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 고맙다. 형찬마. 이 정신없는 형찬마야. 응? 비행기 타자는 비행기 이제. 비행기요. 여기 비행기 예약했어. 그럼 나 안 할게 그냥. 안 갈겨? 가면 가고 안 갈게. 갈 거예요? 확실히 갈겨? 학교 다녀야지 뭐 어떻게. 하이. 2박 3일의 꿈 같은 여행. 아들이 함께하니 아버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좀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남편 안희성 씨의 애창곡처럼 때로는 뒤돌아가게 되더라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 또한 참 좋았다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꿈꾸던 제주도입니다. 거기 올라갔다 보면
여기서 오는 거하고 틀리지. 성산 일출봉은 대한민국의 유산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가 야, 멋있잖아. 아래쪽에선 심드렁하던 아내도 올라갈수록 펼쳐지는 풍경에 순간순간 표정이 밝아집니다. 저쪽에도 물이 뭐야 이렇게 또 응? 혼자 가 그래 혼자 가기를. 혼자 이렇게 잘 올라가. 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야? 힘이 넘쳐나네? 우와, 환장하겠네. 아, 속이 확 튄다, 확 튀어. 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냐? 아, 진짜 멋있네. 구름까지 아주 한마리 걸렸다. 아내 임유숙 씨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이미 자아를 대부분 잃은 상태죠. 자아가 없어진다는 건 죽음보다 큰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돌려서 그렇지. 집사람 제주도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 풀어줘가지고 너무 좋네. 왜? 아 지금 추워서 눈물 나서 그래. 아이고 괜찮아 걱정하지. 아니요. 아 내가 눈물 나니까 엄마가 눈물 나니까 그래서 내가 우는지 알고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에요. 찬바람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게 우는 거 아니야? 참. 에휴 우리 마누라. 지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바람이 차서 눈물 나는 거야 이 사람아. 우는 줄 알았어? 우는 거 아니야? 웃으면 약간 과거의 임유숙은 없지만 치매 환자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현재의 상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올 일도 많고 그럼 어디 해외도 많이 가고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To be continue. 땡큐. 치매 참으로 힘든 병이지만 누군가 함께 할수록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식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이잖아요. 사랑은 식을 수도 있지만 정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정이라는 거.